딸은 남편의 사악한 계획에서 어머니를 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리디아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 찰스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스는 차를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14세 딸 레이첼은 위층에서 숙제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실 문틈으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속삭였다. 그는 늦게 집에 왔고 오늘 밤 그는 그녀의 배가 아프게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의 액체는 물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찻잔에 몇 방울을 부었습니다. 리디아. 찰스는 부엌에서 다정하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차를 만들어줬어, 얘야. 레이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달려가서 리디아가 부엌으로 걸어가는 순간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레이첼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얘야? 리디아가 물었다. 레이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첼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 차 마시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당신을 해치고 싶어 해요. 리디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의 커다란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이첼이 반복하는 동안 그녀는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차에 해로운 것을 넣었어요. 나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리디아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믿었던 남자. 그가 정말로 그녀의 음료수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밤이었습니다. 15년 전 리디아는 찰스 존슨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22살이었고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을 갓 졸업했습니다. 찰스는 25세였으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말과 큰 약속으로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는 결혼식 날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디아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외곽의 수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가 죽자 모든 것을 리디아에게 맡겼습니다. 그 땅은 많은 돈의 가치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디아는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찰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혼 첫 해의 찰스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에 그녀에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일요일에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아이들과 그들이 함께 지을 큰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디아는 살아있는 가장 운이 좋은 여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기 레이첼이 태어났을 때 리디아는 그들의 가족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와 함께 집에 머물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찰스는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야,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에겐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찰스의 큰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리디아에게 아버지가 남긴 돈인 그녀의 저축계좌에서 $5,000를 주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식당은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줄 거예요. 찰스가 흥분된 눈으로 말했다. 2년 안에 우리는 3개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식당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찰스는 한 푼도 잃었습니다. 괜찮아요. 리디아는 걱정하면서도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찰스는 건설 회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10,000가 필요했습니다. 리디아는 현금이 별로 없어서 할머니의 금 장신구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 중 3대에 걸쳐 여성에게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결혼 반지, 증조 할머니의 목걸이, 가족의 역사를 담은 귀걸이. 이거 확실해요. 리디아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보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찰스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리디아가 대답했다. 이 건설 회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건설사도 망했다. 찰스는 경제, 불운, 부정직한 파트너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옷가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찰스는 이번에 $15,000가 필요했습니다. 리디아에게는 더 이상 저축할 돈도 없고 더 이상 팔 수 있는 보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농지를 은행 대출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리디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간청했다. 그 땅은 5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레이첼의 미래를 위해 내가 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길 원하셨어. 하지만 리디아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옷가게도 망했다. 그들은 농지를 거의 잃을 뻔했고 리디아는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3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세요. 어린 레이첼은 그 몇 달 동안 어머니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다음 아이디어가 다를 것이라고 계속 약속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지만 그의 카페트 청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세차가 실패했습니다. 그의 배달 서비스가 실패했습니다. 찰스가 만진 모든 사업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리디아는 그를 지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뒷마당에서 야채를 재배했습니다. 그녀는 중고품 가게에서 자신과 레이첼을 위해 옷을 샀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들이 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찰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그는 더욱 화를 내고 더욱 괴로워하고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리디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더 믿어준다면 내 사업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싸움 중에 말했다. 당신이 더 나은 아내였다면 아마도 내가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더 주셨다면 제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디아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어떤 일도 더 이상 찰스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찰스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고 때로는 리디아의 것이 아닌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디아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왜 항상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사람이 자기 집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느냐? 레이첼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전화 통화를 속삭이는 것을 발견하곤 했고 그 말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늦은 밤 중요한 서류, 즉 상속 및 생명보험 정책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이첼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주 전 그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 밖에 주차되어 있는 아버지의 차를 보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버지가 긴 머리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아름다운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찰스가 말한 것에 웃고 있었고 그는 몇 년 전 리디아를 보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레이첼은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이 본 것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리디아가 겁에 질린 딸을 팔에 안고 거실에 서 있을 때 그 모든 이상한 순간들이 갑자기 끔찍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늦은 밤, 비밀 전화, 그녀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 찰스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녀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번개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농지, 생명보험. 그녀가 죽으면 찰스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정당하게 리디아와 레이첼의 소유였던 돈과 재산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경력, 상속재산, 가족의 신뢰, 자신의 행복, 모두 찰스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갚았습니다. 그녀의 밤마다 차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 레이첼은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레이첼이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리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녀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였다. 레이첼, 얘야, 리디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건 알지만 이건 너무하다. 찰스는 결코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 제가 그 사람을 봤어요. 어쩌면 당신이 다른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리디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차나 꿀, 아니면 어떤 약에 설탕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찰스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고 거실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리디아.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했어요. 차도 싣고 있어요. 레이첼은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리디어는 부드럽게 멀어졌습니다. 괜찮아, 얘야,
리디아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찰스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컵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이걸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속이는 듯한 기미가 있는지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찰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자기. 내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나는 아래층에서 TV를 좀 볼 예정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머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게요. 리디아가 대답했습니다. 잘 자요, 찰스. 잘 자요, 자기. 찰스가 방을 나갔고 리디아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컵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익숙한 카모마일 향 냄새가 났습니다. 늘 그랬던 냄새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레이첼이 소리쳤지만 레이첼은 소리쳤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리디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은 평범했어요. 언제나처럼 달콤하고 따뜻해요. 아마도 레이첼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상상력이 그녀를 속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맛은 평범했어요. 언제나처럼 달콤하고 따뜻해요. 아마도 레이첼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상상력이 그녀를 속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첼은 어머니가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겁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자러 갈게요. 리디아가 컵의 절반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향해 소리쳤다. 차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찰스. 그러나 20분 후 리디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방이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피곤한 것 같아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이 옳다면 어떨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리디아는 밤에 차를 마신 후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면밀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두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그녀는 약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찰스는 차를 가져와 그녀가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매일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몰래 문 뒤에 숨어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 아버지가 전화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부모님 침실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몇 주가 더 지나면 그녀는 너무 아파서 어떤 것과도 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레이첼은 숨을 참았고 손이 떨리면서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독이 검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스피커를 통해 여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찰스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자연병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녀 가족의 땅은 모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생명보험금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자기야. 그 여자는 웃었다. 나는 찰스 잔슨 부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바네사, 곧 레이첼의 심장은 너무 크게 뛰고 있어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지금 증거를 갖고 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레이첼은 아버지를 따라 시내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는 그가 긴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키스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찰스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레이첼은 부모님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걸려있는 그의 재킷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작은 유리병을 찾았다. 지금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각도에서 병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그의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그녀가 준비한 물이 담긴 비슷한 병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녹음, 사진, 그리고 독 그 자체. 하지만 레이첼은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몇 년 전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가족 친구인 해리스 형사를 기억했습니다. 방과 후 다음 날 레이첼은 경찰서에 갔다. 해리스 형사님의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세요. 해리스 형사는 소녀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레이첼은 그에게 녹음 내용과 사진, 그리고 독약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레이첼 해리스 형사가 모든 증거를 조사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치게 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칠 수 없고 목격자가 있을 때 잡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레이첼이 물었다.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리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찰스는 자신의 독약병이 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밤 그는 계속해서 리디아의 차를 만들면서 치명적인 방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컵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이첼이 병을 바꿨으므로 차얼즈는 어머니의 차에 무해한 물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리디아는 기분이 좋아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기증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차얼즈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리디아는 왜 더 아프지 않았나요? 왜 그녀는 약해지지 않고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기분이 어때요? 여보, 찰스는 매일 아침 리디아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묻곤 했습니다. 사실 훨씬 나아요. 리디아는 남편의 얼굴에 번쩍이는 실망한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대답하곤 했습니다. 찰스는 리디아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차를 마시고 있어요. 당신은 어젯밤에 차를 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컵을 들고 있는 그녀 위에 서서 말했다. 그냥 피곤했어요. 리디아가 설명했다. 하지만 차는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도와줘요. 다 마셔야 해. 리디어는 차얼즈가 차를 마실 때마다 그녀를 얼마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잔을 다 마칠 때까지 그는 어떻게 거기 서 있었습니까? 그녀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녀의 뱃속에서 차가운 느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이 내내 옳았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리디어는 그녀의 의심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찰스가 그녀에게 차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그것을 마시는 척했지만 찰스가 차를 마시자 그녀는 차를 턱 아래로 흘러내려 잠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 오늘 밤은 너무 서투른 것 같아, 찰스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긴장된 것처럼 들렸다. 그냥 나머지를 마시는 척했지만 다음날 아침 찰스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 찰스의 얼굴이 만족스러워서 빛났다. 오늘은 쉬어야 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리디아가 기분이 좋다고 말하면 찰스는 눈살을 찌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마땅히 걱정해야 할 그런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 실패하는 사람처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리디아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실제로 차에 뭔가를 넣고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서 그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레이첼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레이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찰스가 외출한 오후. 당신이 차에 대해 알아냈다는 걸 알아요. 리디아는 용감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해리스 형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아버지가 부인하거나 도망칠 수 없도록 목격자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할머니 생신 파티가 다음 주에요. 가족 모두가 거기 있을 것이다. 마이크 삼촌, 사라 이모, 사촌 데이비드, 모두들요. 아빠는 항상 가족 모임에서 완벽한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해 큰 쇼를 하십니다. 리디아는 이해했다. 당신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해리스 형사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자신의 계획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증거를 갖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너무 많아서 그는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리디아는 두려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찰스에게 속은 지 수년이 지난 후 그녀는 마침내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는 딸에게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그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리디아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찰스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질 때마다 그녀의 피부는 기어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차를 가져올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편 찰스는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리디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독이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리디아가 바네사에게 더 공개적으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어느 날 밤 그가 전화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몇 주만 더 있으면 그녀는 곧 너무 약해져서 죽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그것이 단지 질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빨리 당신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바네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을 숨기는 것에 지쳤습니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찰스는 약속했습니다. 곧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가 몰랐던 것은 레이첼이 모든 단어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일 파티 전날 밤, 레이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찰스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잔선 가족의 집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러노어 할머니는 75세가 되었고 그녀의 자녀, 손주, 증손주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마익 삼촌은 거실에서 농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러 이모는 부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촌 데이비드는 뒷마당에서 어린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집은 가족 모임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찰스는 그의 요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위처럼 군중 속을 헤치며 남자들과 악수하고 여자들을 칭찬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가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리디어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활짝 웃으며 마익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그녀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찰스, 마이크 삼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아내는 많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정확히 압니다. 이라고 찰스는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속을 뒤집게 만드는 눈빛으로 빛나는 눈 리디아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과 함께 웃고 웃었고 음식 나르는 일을 도왔으며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해리스 형사는 표시가 없는 차를 타고 밖에 있었고 레이첼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2명의 경찰관이 저녁 산책을 위해 이웃으로 위장한 채 집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녁이 지날수록 찰스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와인을 마시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잖아요. 찰스가 남자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토지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땅이요? 사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찰스는 리디아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 다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때로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합시다. 때로 인생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주기도 합니다. 마이크 삼촌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곧, 아주 곧,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여성, 재정적 안정,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남자들은 불확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찰스는 이상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간에서 듣고 있던 레이첼은 이해했습니다. 퍼픽트리. Her father was so confident in his dark plan that he was practically confessing in front of the whole family. 레이첼 caught her mother's eye across the room and nodded. It was time. She walked quietly to the front door and sent a text message to Detective Harris. Ready. Then she returned to the living room where most of the family had gathered to sing happy birthday to Grandma Eleanor. As the song ended and everyone was clapping, Rachel stepped forward. Her hands were shaking, but her voice was clear and strong. Before we cake 자르세요.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가족들과 공유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방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은 방 중앙에 서 있는 14세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찰스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이첼, 얘야, 지금은 연설할 시간이 아니야.
엘러노어 할머니에게 시간을 줘. 이건 엄마에 관한 거야? 레이첼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찰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부적절해요. 방으로 가세요. 아니요, 아빠.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레이첼은 휴대폰을 꺼냈다. 모두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의 재생을 눌렀습니다. 찰스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웠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바네사, 그녀는 매일 약해지고 있어요. 몇 주가 더 지나면 그녀는 너무 아파서 어떤 것과도 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헐떡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전화기를 쳐다보고 찰스를 쳐다보고 다시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긍정적인. 그것은 자연병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고 일단 그녀가 사라지면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 가족의 땅은 모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생명보험금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자기야. 방 안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가득 찼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심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익 삼촌이 벌떡 일어섰고 세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찰스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그녀는 그것을 구성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로 무엇이든 위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매일 밤 엄마 차에 넣어오던 그 액체. 찰스는 겁에 질려 병을 바라보았다. 레이첼은 그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내 물건을 뒤졌어? 그는 딸에게 소리쳤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내를 살해하려는 것입니다. 마이크 삼촌이 소리쳤다. 일어서서 찰스를 마주한다. 어떻게 리디아에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가족에게?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찰스는 벽을 향해 물러나며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 병은 그냥 리디아의 두통에 쓰는 약이에요. 약, 사라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 녹음에서 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찰스는 화나고 충격을 받은 얼굴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를 환영하고 믿어주고 15년 동안 사랑해준 가족들, 그를 괴물처럼 바라보던 사람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왜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당황스러워졌다. 리디아는 저를 방해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제 사업을 방해하고 저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할머니의 보석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그녀의 친절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사촌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찰스는 이제 땀을 흘리며 탈출 경로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방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자신도 모르게 출입구를 막으려고 움직였습니다. 아빠, 바네사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레이첼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며 물었다. 내가 너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줄까? 아니요,
찰스는 딸의 전화기를 잡으려고 딸을 향해 돌진했지만 마이크 삼촌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감히 그녀를 만지지 마세요. 나에게서 떨어져. 찰스는 벗어나려고 소리쳤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 딸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리디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남편의 진정한 성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몇 주 동안 매일 아침 나는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두통, 현기증, 약점. 그냥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는데 차 때문이 아니었나요? 찰스. 찰스는 몸부림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디아, 제발 이해해주세요. 난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단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했어요. 리디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며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내 가족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 찰스? 리디아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전날 밤에 아내에게 술을 마신 후 매일 아내와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딸을 고아로 만들려고 계획하면서 잘 자라고 키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세요. 찰스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해리스 형사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은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외에는 방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리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찰스의 권리를 읽어보는 동안 그는 계속 절망적인 눈으로 리디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리디아, 제발 쉬라고 말하면서 그를 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결혼 15년은 뭔가 중요합니다. 나는 실수를 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리디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 했던 남자. 그동안 용서를 구하던 남자. 아직도 얼굴을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당신은 결코 내 차에 뭔가를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경찰은 찰스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대기 중인 순찰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통해 가족들은 그가 뒷좌석에 앉아 머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 형사가 리디아에게 접근했습니다. 존슨 부인, 내일 당신과 레이첼이 경찰서에 와서 공식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네사 마르티네즈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그녀는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리디아는 일어난 모든 일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가족들은 방금 목격한 일을 천천히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러노어 할머니는 75세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시며 의자에 무겁게 앉으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찰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레이첼이 그걸 알아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 삼촌이 용감한 어린 조카를 팔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생명을 구했구나. 꼬마야. 그러나 레이첼은 축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경찰차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레이첼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리디아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눈물이 아닌 15년간의 배신과 희생, 깨어진 꿈속에서 나온 깊고 고통스러운 흐느낌. 레이첼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팔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러 이모가 합류했고 마익 삼촌, 엘러노어 할머니가 합류했습니다. 곧 온 가족이 리디아를 사랑과 지지로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리디아. 엘레노어 할머니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 징후를 봤어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리디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를 속였다고 마이크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작의 대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떠났고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가족은 그날 밤 늦게까지 리디아와 레이첼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생일 축하 행사를 열었지만 함께하는 것이 어떤 파티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찰스와 버네서에 관한 진실이 신문과 TV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찰스가 리디아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호텔에서 바네사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대신 나타나자 버네서는 즉시 모든 것을 찰스에게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은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유죄임을 입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남성이 상속금을 위해 아내의 음료수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10대 소녀가 살인 음모에서 어머니를 구한다. 삼각관계는 살인 미수로 이어진다. 리디어는 자신의 사생활이 뉴스에 퍼지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레이첼은 그녀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아마도 우리 이야기가 결혼 생활이 어려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표지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리디아는 자신의 딸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다른 한 가족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당황스러운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감옥에 있고 바네사는 기소를 당했지만 리디아의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찰스의 수입 없이 자신과 레이첼을 부양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 수입은 어쨌든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감정적 피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집에 앉아있던 그녀가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눈이 멀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 레이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신뢰하며 사랑이 많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빠는 내 착한 마음을 이용했지만 그게 너를 바보로 만들지는 않아. 그것이 그를 악하게 만듭니다. 리디아는 자신의 현명한 14세 딸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레이첼은 너무 빨리 성장했고 그녀의 인생에서 어른들이 그녀를 실망시켰을 때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리디아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야만 해서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아요. 레이첼이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할 만큼 용감한 것이 자랑스럽고 당신이 살아남을 만큼 강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몇 주 후 리디아는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엘러노어 할머니 댁에서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농가. 마이크 삼촌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알아요, 리디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거야. 찰스가 한 번도 손에 쥔 적이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레이첼과 저는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사랑했던 땅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라는 실질적으로 물었습니다. 리디아는 며칠 동안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기억나? 어렸을 때 아버지를 밭에서 돕는 일, 나는 무에서 무언가를 키우는 느낌, 땅을 돌보고 땅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전혀 미친 게 아닙니다. 사촌 데이비드는 현지에서 재배한 야채와 과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원하며 좋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농장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삼촌이 물었습니다. 레이첼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은 리디아에게 두렵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찰스와 그의 꿈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자신만의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체포된 지 2개월 후 리디아와 레이첼은 오래된 농가로 이사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새 페인트, 새 배관, 많은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찰스와 함께 살던 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세요, 엄마. 레이첼이 첫날 아침에 부엌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땅과 모든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리디아는 딸 옆에 서서 지금 그들에게 속한 넓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무성하고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땅이 푸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농작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레이첼에게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해는 힘들었습니다. 리디아와 레이첼은 흙을 준비하는 방법, 씨앗을 심는 시기, 곤충과 날씨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작물이 실패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삼촌은 그들이 온실을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라 이모는 그들에게 야채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사촌 데이비드는 그들이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농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리디아의 야채가 지역 농민 시장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토마토, 옥수수, 신선한 허브를 사기 위해 카운티 전역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수확을 돕기 위해 지역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편 찰스의 재판은 몇 달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녹음, 사진, 독병, 목격자 증언. 찰스는 살인미수와 음모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바네사는 공범으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리디아는 찰스와 다시 한번 대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늙어 보이고 마르고
망가져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리디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것은 남편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에게 나의 저축, 유산, 건강, 신뢰, 사랑을 주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찰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파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독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을 위해 살인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판사에게 말하려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생존자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가족, 나를 구해줄 만큼 용감한 딸,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배운 여성입니다. 법정은 사람들의 우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리디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에 감동을 받은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찰스가 체포된 지 3년 후, 리디아의 농장은 기대 이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녀는 50에이커로 확장하고 12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새 도시의 레스토랑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세인 레이첼은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방과 후와 여름방학 동안 농장에서 일했지만 학업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대학에 합격했고 경영과 농업을 공부하여 농업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어느 날 저녁, 개조된 농가의 현관에 앉아 들판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지었어요. 리디아가 그녀를 정정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후회한 적 있나요? 레이첼이 물었다. 도시를 떠나서 다시 시작한다고요? 리디아는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보낸 세월을 후회한다. 때로는 표지판을 더 일찍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집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우리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할 만큼 용감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반딧불이가 작물 위에서 춤추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공기에서는 신선한 흙냄새와 자라나는 식물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리디아가 그 부지에 지은 노동자 가족의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레이첼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그날 밤 지켜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빠가 차에 액체를 추가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리디아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기야. 하지만 이건 알아요. 당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내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남자와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서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디아는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삶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항상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내 딸,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의 힘. 그녀는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의 수확을 계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서, 얘야. 우리는 내일 이른 아침, 피터슨 부인의 식당에서는 정오까지 토마토 50파운드를 배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리디아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사랑에 달려있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손과 딸의 도움으로 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밤, 그 차 마시지 마세요. 엄마애라고 속삭였던 그녀는 때로 부모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임을 이해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창밖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들판, 그들이 키운 농작물, 그리고 용기와 노력,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얻은 미래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제가 만드는 동안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배운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서 만나요.